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형제자매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비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이 5가지 중 하나만 잘못 말하면 평생 후회할 결과를 낳거나 심지어 평생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털어놨다가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멀어져 버린 경험. 혹은 말하지 말아야 할 걸 말해버린 뒤 찾아온 후회. 얼마 전 들은 이야기입니다. 유진 씨는 명절날 가족 모임에서 뉴스에서 본 정치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그 정책, 우리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던데. 그 말을 들은 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했죠. 그게 말이 돼? 넌 대체 누굴 뽑은 거야?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순식간에 평화로웠던 식탁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의견 교환 같았지만 동생은 점점 과거까지 끌어내며 공격하기 시작했죠. 너는 예전부터 생각이 없었어. 네가 그런 애였다는 걸 내가 몰랐겠니? 유진 씨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상처를 입었고 그날 이후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시작된 대화가 형제자매의 신뢰를 금이 가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와 정치 이야기를 나눴다가 평생의 원수가 될 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꺼낸 한마디가 오히려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치 성향만큼은 가족 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이야기는 단순한 의견 나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가치관과 정체성, 살아온 배경까지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한번 충돌이 일어나면 그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틀렸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이런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을 더 쉽게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정치 이야기는 갈등의 폭탄이 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터지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대의 다름을 포용하는 데 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 침묵은 사랑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다.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를 존중하고 관계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가족은 논리로 설득하거나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다름을 포용하며 함께 가야 할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때로는 침묵하고 다름을 존중하며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정치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행복님들께 깨달음과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오랜만에 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볍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보너스가 좀 나왔거든. 그래서 차를 새로 샀어. 그 말을 들은 동생이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형, 잘 나가네. 그런데 그 정도 여유 있으면 전에 내가 부탁했던 돈 좀 도와줄 수 있어? 순간 민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곧 동생의 말을 곱씹으며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번 돈이 동생을 도와야 하는 돈처럼 들릴까? 그날 이후 동생은 자꾸만 돈 이야기를 꺼내며 도움을 요청했고 심지어 다른 가족들에게도 민수 씨의 경제 상황을 소문처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결국 형제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얼굴을 마주치기 어색해졌죠. 처음엔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해온 자신의 노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결국 형제 간 신뢰를 깨트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경제 상황을 털어놨다가 큰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한마디로 시작된 대화가 형제자매 간의 신뢰를 영원히 깨트릴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문제, 생각보다 더 민감하고 위험한 주제입니다. 왜 경제 이야기는 위험할까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피와 땀, 눈물,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자기 입맛대로 추측하거나 오해하기 쉽습니다. 형은 돈도 잘 버니까 나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누나는 여유 있다던데 그깟 돈이 뭐 대수야?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노력의 가치를 당연시하는 순간 사랑은 무너집니다. 돈 문제는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지만 서서히 타올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관계를 삼켜버리는 불길로 변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얽히면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거래로 변질된다는 점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냉랭해지고 도와줘도 상처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을 주면 의존하고 주지 않으면 원망한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 딜레마가 반복됩니다. 돈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반드시 선을 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선을 넘는 순간 그 사랑은 갈등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 무죄다. 하지만 돈을 둘러싼 인간의 욕심은 무죄가 아니다. 돈은 본래 사랑과는 무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장 깊은 신뢰를 배신으로 바꾸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도움은 진심 어린 배려여야 합니다. 도움이 상대방에게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약이 됩니다. 물론 가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의 방식과 범위를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독일 철학자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은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그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손길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가족 간의 돈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과 감동이 될 것입니다. 영수 씨는 가족 모임에서 배우자에 대한 작은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요즘 아내가 자꾸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느라 애들 등교 준비를 제대로 못하더라고. 그 말을 들은 동생이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참, 형이 말 좀 단단히 해. 가벼운 농담으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그날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경계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동생이 아내를 계속 비판하는 걸 듣다 못해 불쾌한 기분이 들었고 뒤늦게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형수님은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한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소문은 커졌고 결국 아내까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 가족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아내는 화를 내며 영수 씨에게 섭섭함을 털어놨고 영수 씨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가볍게 꺼낸 한마디가 왜 이렇게 큰 불씨가 되어버린 걸까?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 간에도 절대 함부로 꺼내선 안 되는 민감한 폭탄입니다. 왜일까요? 가족들은 당신의 배우자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단점을 털어놓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의 소중한 배우자가 아니라 가족의 입방아에 오를 소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한마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그 한마디가 배우자와 가족 사이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찢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은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점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감싸주고 해결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배우자 본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약점을 가족에게 털어놓는 순간 그 결점은 공공연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그 선입견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 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배우자의 결점은 당신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가족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게 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와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려면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특히 불만이나 단점을 털어놓는 것은 배우자와의 신뢰를 깨트리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숨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솔직히 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불만이나 비난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방식으로 대화의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배우자는 사랑받는 존재이지 판단받는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은 부부간의 사랑과 존중을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얼마나 자주 꺼내고 계신가요? 혹시 가벼운 불만으로 시작된 한마디가 배우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적은 없으신가요? 배우자와의 신뢰와 존중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 가족과의 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이 곧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사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혜진 씨는 오랜만에 언니와 만난 자리에서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사실 이번에 승진해서 떨어졌어. 상사가 나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언니가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유, 괜찮아. 요즘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힘들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위로는 곧 잔소리와 비난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혜진아, 너가 평소에 너무 자기 의견만 고집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 누가 너를 좋아하겠어? 그 순간 혜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지? 그냥 털어놓고 싶었을 뿐인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부모님께 전화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죠. 언니한테 얘기 들었어. 요즘 회사에서 힘들다며? 넌 왜 그렇게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니? 네가 조금만 참으면 좋잖아. 그래야 사람들이 널 인정하지. 혜진 씨는 점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자신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실패를 이유로 성격까지 문제 삼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저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었던 한마디가 어느새 가족들 사이에서 혜진이는 승진 못한 이유가 많다는 꼬리표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가족에게 공유하는 건 위로받고 싶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패나 약점이 포함된 이야기는 상대방이 그것을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가 예민해서 그래. 그건 네 성격 때문이지. 가족들은 당신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더 깊이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때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균열을 낳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편이겠지라는 믿음은 때로 가장 큰 착각이 됩니다. 가족도 때로 당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처럼 퍼뜨리거나 당신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쉽게 이용되는 무기다. 특히 실패와 관련된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은 당신의 실패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며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이겨낼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내가 될 거야. 이런 태도는 약점을 도전과 성장의 발판으로 바꿔줍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정으로 보듬어 줄 사람인가?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족도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신중하게 선택한 사람에게만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패나 약점을 쉽게 털어놓았다가 도리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이야기는 스스로의 힘과 자존감을 지키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함부로 나누기 전에 그 이야기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아니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 민정 씨는 가족 모임에서 오랜만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 때문에 쌓였던 거리감이 금세 사라지는 듯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좋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중에 민정 씨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과거의 갈등을 꺼낸 겁니다. 너 기억나? 어릴 때 네가 내 용돈 훔쳐갔잖아.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혼나고 울었는지 알아? 진짜 억울했었는데 말이야. 처음엔 다들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동생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난 그런 기억 전혀 없는데? 왜 그런 걸 아직도 들춰내는 거야? 민정 씨는 당황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기억해. 너는 원래 그런 애였어. 항상 남의 걸 훔치고도 뻔뻔했잖아. 동생도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습니다. 뭐, 너야말로 나한테 잘못한 거 한두 개야? 내가 어릴 때 네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냐? 다른 가족들이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감정은 격해질 대로 격해졌고 그날 이후 민정 씨와 동생은 서로 연락조차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갈등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 묻어둔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순간 그때의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상처받은 감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감정이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관계까지 파괴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왜 과거의 갈등은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기억은 사람마다 다르게 남습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기억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기억은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당신에게는 분명했던 사건이 상대에게는 전혀 다르게 기억되거나 아예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당신은 자신의 기억이 맞다고 주장하고 상대는 억울한 마음에 방어하다가 결국 논쟁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둘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느꼈던 억울함과 분노는 기억의 어두운 구석에 남아있다가 누군가 다시 그 갈등을 꺼내는 순간 폭발적인 감정의 파도로 현재를 덮쳐버립니다.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선 그때 나를 무시하고 상처 준 그 순간으로 되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은 지금의 관계를 찢어놓는 칼날이 됩니다. 셋째, 과거를 들춰내는 행동은 사랑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반복해서 언급하면 그건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넌 변하지 않아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입니다. 이 낙인은 상대를 더 움츠러들게 하고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들춰낸다는 건 넌 아직도 그때와 똑같아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랑과 신뢰를 잠식하며
결국에는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악화시키죠. 그렇다면 과거를 꺼내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은 삶의 가장 큰 짐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을 선택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실수를 꺼내 비난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수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갈등은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묻어두세요. 그것을 다시 들춰내는 대신 지금의 사랑과 신뢰를 지키는 선택을 해보세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묻어둠으로써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과거를 꺼내는 바람에 큰 상처를 남긴 적은 없으셨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5가지 비밀은 단순히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을 지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더욱 따뜻해지고 작은 깨달음이 큰 행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